50억 꼬마 빌딩보다는 강남 아파트가 좋다라며 시장의 강력한 힘과 각 시기별 트렌드의 방향성을 잡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장 전문가입니다. 이춘남 주식회사 오비트 총괄본부장께서 금융규제와 강남 재테크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제목이 금융규제와 강남 재테크 전략인데, 최근에 이제 강남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올랐어요. 지금 서초, 강남, 그리고 잠실 라인, 그리고 헬리오시티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가 10억 미만 가지고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이제 금융규제가 심각하죠. 심각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지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50대나 60대에서 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기본 자본을 갖고 움직이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혹은 청약을 통해서 그동안 평생을 모은 가점을 가지고 청약을 해서 이제 집 장만을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금리가 내려갔죠. 7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75% 금리가 이제 3년 1개월 만에 이제 내려갔고요. 이 지금 금리 인하된 것이 앞으로 더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도 한 번 정도 더 내려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실물 경기 자체가 2% 미만으로 지금 떨어질 거라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인구도 많지 않고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내수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으니까 실제 투자, 주식 투자도 미국의 팡기업,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 있는 주식 가격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요, 사실상. 그렇지만 국내 부동산은 최소한 내가 대치동이 어딘지를 알고, 마포가 어딘지를 알고, 마곡이 어딘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주관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리 인하로 인하여 부동산 투자하는 데의 부담은 낮아졌다. 그죠? 낮아졌는데 정부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사실은. 정부에서 대출을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하나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그 외에 추가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대출을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 전세를 이용해서 갭 투자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강남 지역은 갭 투자를 하건 내가 실거주를 해서 최대한 40%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건 거의 비슷해요. 강남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건 부모님 잘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를 강남에 진입할 수 있게 하려면 내가 강남에 터를 잡고 있어야 돼요. 참 슬픈 이야기죠. 내가 수입이 좀 작아서 더 멀리서 시작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못 들어오고 수도권 주변에서 이제 워밍업을 해서 서울 가장자리로 들어왔다가 또 중심부로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배부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20억, 30억 하는 강남의 많은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투자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열심히 할 때 가능해지리라고 지금 생각은 들고 있어요. 본인들이 목표를 세우시고 가능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담보대출이 이제 규제 때문에 또 둔화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살 사람들 다 산 거예요. 1주택자 그리고 일시적인 2주택자 혹은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9.13 작년에 9.13 대책이 나온 다음에 굉장히 큰 규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굉장히 거래 절벽이 이루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점점 가격이 떨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대치동의 은마라든가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매가가 2억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시장 다 갔다 라고 표현하셨고요. 언론에서 집값이 올라갑니다 라고 나올 때는 이미 반등을 하고 한 2개월 지난 다음이에요. 그게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하면 2달 잔금을 주잖아요. 그죠? 계약하고 중도금하고 잔금하는데 그 2달 사이가 건너뛰고 우리도 이제 실거래 신고라는 것을 이제 중개사에서 하는데 그게 60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내 실거래가가 뜨는 데는 60일이 걸려요.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잠실 5단지나 은마 아파트가 2억씩 꼭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때 그 제자리를 찾아가고 이미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 지역마다 자주 다니셔야 돼요. 관심 있는 곳은 자주 다니시면서 관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려면 관찰하는 자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매매가가 이제 오르가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8월인데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달라요. 1,000만 원씩 오르는 지역이 있고 5천만 원씩 오르는 지역이 있고 100만 원씩 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거래되면 보통 5천에서 1억이 올라서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남을 선택하는 이유. 누가 모르냐, 강남 좋은 거. 나도 가고 싶다. 지금 현재 강남의 아파트 공급이, 신축 아파트 공급이 개포, 그 다음에 반포 1, 2, 4주구,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에 원베일리가 있죠. 그리고 어디가 있어요? 강남 4구 중에서는 대규모로 지금 이제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둔촌주공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로 좀 내려가면 거여 지역의 2-1 지금 이제 올해 분양할 예정인데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이번에 받았는데 다 대형 평형을 신청해서 일반 분양분은 55평 2세대를 제외하고는 다 34평 미만으로 일반 분양분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40평대, 50평대 이렇게 대형 평형이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이제 생활의 삶의 질을 위해서 조합원들이 큰 평형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이 많은 게 개포 1단지인데 개포 1단지 전체 6,700세대 중에서 약 한 1,200세대가 일반 분양할 거고요. 개포 1 같은 경우에는 34평이 일반 분양이 없어요. 다 조합원 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작은 평수, 대형 평수에서 중대형 평수 몇 개, 이 정도 남아 있고요. 사실상 그 개포 1이나 둔촌주공, 그 다음에 반포 1단지의 일반 분양분이 풀리면 그 다음에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분양분이.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청약하실 수 있는 것도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포 1 같은 경우에는 가격 비싼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반포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세대가 넘는 그 큰 세대에서 매물이 하나예요. 네, 원베일리 지금 2,000세대가 넘는데 매물이 2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막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그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 다 물건을 푼다? 아니에요. 왜냐? 그만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지금 움직임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제 그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조합원들이 많이 손해를 볼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해요.
개포 1단지 갖고 계신 분이 그거 팔고 어디 갈 건데? 반포 1단지 갖고 계신 분이 그거 팔고 어디 갈 건데? 나중에 5년 후, 10년 후 입주했을 때 그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강남, 서초, 그리고 송파를 포함해서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강남의 외 지역을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의 가격을 인정하고 그리고 투자의 마음을 가지셔야지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분양권, 개포 1단지나 지금 둔촌주곡이나 이런 반포 1단지의 대규모 분양이 맞춰지면 이 지금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가 끝나는 시점, 보통 한 3년 후에 이제 입주를 하는데요. 그 시점 이후부터는 분양이 없습니다. 왜냐? 서울시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서울시 도시정비법 자체에 없어요. 계획에.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은 만약에 강남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재개발 지역에 구역이 지정돼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곳이라면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더 유지하셔야 되고 만약에 안 갖고 있고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그 내부의 조합의 진행 단계 같은 것을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이제 서울 시내에 새 아파트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분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민간 분양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쉽게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 받아가지고 제가 입주할 때 따블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분양권은 양도소득세가 얼마죠? 분양권 양도소득세 얼마예요? 50%예요. 내가 4억을 벌었는데 3년 동안 4억을 벌었는데 2억을 옜다 하고 내놓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유기간을 더 길게 뺄 거고 실거주를 채울 거고 이러다 보면 매물은 점점 안 나오고요. 신축 위주로 가격 상승이 계속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거는 더 오를 때를 기다리죠. 그죠? 지금 5년 후에는 상승장에서 격차가 더 커진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상승장이 오겠습니까? 선생님. 왜 이런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건축 안 하니까. 그죠? 네. 재건축 안 하고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5년 후에 내가 만약에 강남 요지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더 그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 잡을 자리는 제가 봤을 때 뭐 많은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지만 현재 지금 반포 1단지 자리와 원밸리, 레미안, 퍼스티지 자리가 아마 가장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을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현 정부에서 얼마나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올까 이런 부분도 검토는 하셔야 되겠죠. 대출을 활용하실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집값 규제 지정 현황이 있어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리가 보통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통쳐갖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1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거주할 때 40% 정도, KB시세의 4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고요. 진짜 주택 구입할 때 서민 실수요자하고 무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게 내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하나 있으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있을 때도 대출은 나옵니다. 뭐 서울에 투자 하나 하고 뭐 1억 미만의 돈이 있다라고 하면 지방의 분양권 시장도 한 번은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도 좋아요. 서울의 규제 지역에 담보대출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비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정보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신용이 또 얼마나 훌륭하냐, 좋으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분양했을 때 전용 6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 이하인 1주택자는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해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에 조그만 거 하나 갖고 계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시가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투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양쪽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재개발 지역에 잘 들어가면, 지금 마레프도 재개발에서 그렇게 큰 거잖아요. 근데 수도권 지역도 재개발 지역에 잘 들어가시면 공시지가 낮은 것들이 있어요. 매매가는 있지만 그런 거를 하나 갖고 계시다면 추가적으로 청약도 가능하시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매물을 찾아서 이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매 때는 40%, KB시세 40%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 이거는 투기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원 전체 주택담보이 없어야 되고요. 분양권 대출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감안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내가 주택을 매수하고 이제 뭐 6개월이 넘었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1억만, 내가 20억짜리 갖고 있어도 1억만 대출이 가능해요. 생활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할 때 대출을 지금 일으켜서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대출 싫어 하고 해서 하면 나중에 내가 투자하고 싶어도 돈이 마련되지 못해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강남의 재건축의 이주비를 받으실 때 이주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조금만 받을 거야. 어차피 유의자니까.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대체주택 같은 걸 살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남 재건축의 이주비를 받을 때도 이주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 그 이주비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대출 규제에 대한 팁. 네, 대출 상담사 분들이 정말 빨라요. 그리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멸실 전에는 대출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주비는 오히려 조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둔촌조공은 지금 멸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비밖에 대출이 안 나오지만 개포 1단지 같은 경우는 멸실 전까지 그 KB시세 40%의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청담 3일이라든가 반포 1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받은 감정가의 40%까지 지금 대출이 활용할 수 있어서 이주비를 받으면 그게 이제 제한적이죠. 훨씬 적게 받죠. 그런데 이주비보다도 내가 만약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런 걸 더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젊으신 분들 혹은 갈아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활용하시라고. 1주택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다 나와요. 내가 기본 소득이 있으면. 그리고 증여도 매매입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을 할 때 대출을 일으키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분들 증여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 대출을 일으켜서 활용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 이제 임대사업자도 있고 뭐 다른 사업자들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그 담당자랑 깊게 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 수가 좀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는 내가 사업자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